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올 신년 1월 3일 날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죠. 거기서 벌써 100일이 훨씬 지나갔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국제 여건이라든가 등등을 감안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목표 달성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방의 미분양 해소 문제라든가 PF 부실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매매 시장은 거래 절벽이 해소되면서 겉으로는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28,603 가구에서 지난 2월 41,191가구로 두 달 만에 약 44%가 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분양 증가세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사실상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 기준 10%가 넘었고 금융사들이 PF 대출에 보수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매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 역시 작년 말에도 이에 대한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DSR 40%는 지난 정부의 마지막 카드인 만큼 강력한 규제였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현금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지고 매수 기회를 노릴 만한 시점과 과도한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보다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역차별적 제도인 것입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죠. 총부채 상환 비율이 아닌 DSR을 유지하되 한도를 DSR 시행 이전 DTI 수준인 60%까지는 풀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향후의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연일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회복되기는 했지만은 사실상 아직까지도 바닥은 멀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는 금리와 경기 침체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물 경기가 회복하고 금리가 내리는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점, 지난 세미나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금리가 내리는 시점이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